너는 내가 낳은 첫애 아니냐. 네가 나한테 처음 해보게 한 것이 어디 이쁘니간? 너의 모든 게 나한테는 새 세상인디. 너는 내게 뭐든 처음 해보게 했잖아. 배가 그리 부른 것도 처음이었고 젖도 처음 물려봤고 너를 낳았을 때 내 나이가 꼭 지금 너였다. 눈도 안 뜨고 땀에 젖은 붉은 내 얼굴을 처음 봤을 적에 놈들은 첫애 낳고선 다들 놀랍고 기뻤다던디 난 슬펐던 것 같아. 이 갓난애를 내가 낳았나. 이제 어째야 하나. 고단할 때면 방으로 들어가서 누워있는 네 작은 손가락을 펼쳐보곤 했어. 발가락도 만져보고. 그러고 나면 힘이 나곤 했어. 신발을 처음 신길 땐 정말 신바람이 났었다. 네가 아장아장 걸어서 나한테 올 땐 어찌나 웃음보가 터지는지 금은보화를 내 앞에 쏟아놔도 그같이 웃진 않았을 게다. 학교 보낼 때는 어땠게. 내 이름표를 손수건이랑 함께 네 가슴에 달아두는데 내가 왜 그렇게 의젓해지는 기분이었는지. 네 종아리 굵어지는 거 보는 재미를 어디다 비교하겠니.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한 대목입니다. 엄마가 첫 아이를 낳고 느끼는 단상이죠. 엄마가 된다는 것, 엄마에게 자식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수풀의 이야기 산책입니다. 엄마가 자식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아, 내가 어떻게 너 같은 애를 낳았니? 라고요. 이 생각에는 두 가지 상반된 의미가 있습니다. 나처럼 부족한 사람에게 어떻게 저렇게 멋진 아이가 생겼을까 하는 것과 아휴, 어떻게 내가 저렇게 말썽꾸러기를 낳을 수가 있지? 하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늘 한결같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엄마를 주제로 한 그림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어제
첫 곡은 조수미의 바람이 머무는 날이었습니다. 성악가 조수미의 어머니는 아이의 재능을 꽃피우게 하려고 아이를 무척 엄하게 대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엄마와의 관계가 힘들기도 했다는군요. 나중에는 화해하고 엄마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딸을 알아보지도 못하신다고 합니다. 슬픈 일이지요. 이 노래는 조수미 씨가 엄마에게 바치는 노래입니다. 처음으로 소개하고 싶은 책은 권정생 글 김세연 그림의 엄마 까투리입니다. 책의 첫 장을 넘기면 권정생 선생님의 친필 편지가 있습니다. 까투리 이야기 써 보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어떻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충분하다고 봅니다. 좋은 그림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05년 3월 5일 권정생 드림. 엄마 까투리는 헌신적인 모성애를 담은 그림책으로 김세연 작가의 생명력 넘치는 그림 옷을 입고 2008년에 출간되었습니다. 봄이 한창인 어느 봄날 산불이 났습니다. 꽃샘 바람에 이리저리 번지는 무서운 산불을 피해 모두들 허둥지둥 달아나기 바쁩니다. 무시무시한 산불을 피해 갓 태어난 꽁병아리 9마리를 이끌고 엄마 까투리도 다급하게 달아나고 있습니다. 이리로 가도 저리로 가도 시뻘건 불길이 막아섭니다. 갑자기 덮친 불길에 엄마 까투리는 저도 모르게 날아오릅니다. 저만치 날아가던 엄마 까투리는 새끼들을 불길 속에 두고 혼자 달아난 걸 깨닫고 다시 화염 가득한 산속으로 되돌아옵니다. 사나운 불길이 덮치자 저도 모르게 날아갔다가 다시 되돌아오길 몇 번이나 거듭하던 엄마는 결국 마음을 단단히 먹습니다. 두 날개를 펼쳐 새끼들을 엄마 날개 밑으로 불러들이고 행여 불길이 새끼들에게 덮칠까봐 꼭꼭 보듬어 안았습니다. 기어코 불길이 엄마 몸에 붙었습니다. 그래도 엄마 까투리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가까스로 산불이 꺼지고 온 산의 나무들이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사흘쯤 지난 뒤 산으로 땔감을 하러 온 박서방은 새까맣게 탄 엄마 까투리를 보았습니다. 어휴, 가엾게 어쩌다가 여기서 타 죽었을까 생각하고 다가가 보는데 갑자기 엄마 품속에서 꽁병아리 9마리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타 죽은 엄마 품속에서 새끼들은 솜털 하나 다치지 않고 모두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꽁병아리들은 불탄 산자락을 몰려다니며 무엇인가를 쪼아 먹더니 다시 죽은 엄마 날개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아가들이 자라는 동안 엄마는 비해졌고 바람에 쓸려 앙상하게 뼈대만 까맣게 남아있더니 그거마저도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꽁병아리들은 엄마 냄새가 남아있는 그곳에 함께 모여 보듬고 잠이 듭니다. 이 책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렇게 엄마 까투리는 온몸이 바스라져 주저앉을 때까지 새끼들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가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다가 목이 메어 읽지를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렸지요. 아이들은 엄마가 왜 그러는지 불안해하며 엄마 울어? 라고 했지요. 여백으로 가득한 배경, 과감하게 생략하고 특징만을 굵은 필선으로 그린 동양화 기법의 이 그림은 이야기를 더욱 감동적으로 보여줍니다. 권정생 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동화는 슬프다. 그러나 절대 절망적인 것은 없다. 엄마 까투리의 눈에 그려진 눈물 자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엄마의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엄마는 자신의 몸을 던져 9 생명을 지켜냅니다. 엄마 까투리의 몸이 다 타들어갔는데 어떻게 꽁병아리들은 솜털 하나 다치지 않았을까요? 그 무서운 불길은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었을 텐데요. 아마도 엄마의 사랑이 불러온 기적 아닐까요? 도망가자 어디든 가야 할 것만 같아 넌 금방이라도 올 것 같아 괜찮아 우리 가자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대신 가볍게 짐을 챙기자. 실컷 웃고 다시 돌아오자. 거기서는 우리 아무 생각 말자. 너랑 있을게 이렇게 손 내밀면 내가 잡을게. 있을까 두려울 게 어디를 간다 해도 우린 서로를 꼭 붙잡고 있으니 너라서 나는 충분해. 나를 봐 눈 맞춰줄래. 너의 얼굴 위에 빛이 스며들 때까지 가보자. 지금 나랑 도망가자. 멀리 안 가도 괜찮을 거야. 너와 함께라면 난 다 좋아. 너의 맘이 변할 수 있는 곳 그게 어디든지 얘기해줘. 너랑 있을게 이렇게 손 내밀면 내가 잡을게. 있을까 두려울 게 어디를 간다 해도 우린 서로를 꼭 붙잡고 있으니 가보는 거야. 달려도 볼까 어디로든 어떻게든 내가 옆에 있을게. 마음껏 울어도 돼. 그 다음에 돌아오자. 씩씩하게 지쳐도 돼. 내가 안아줄게. 괜찮아 좀 느려도 천천히 걸어도 나만은 너랑 갈 거야. 어디든 당연해. 가자 손잡고 사랑해. 눈 맞춰줄래. 너의 얼굴 위에 빛이 스며들 때까지 가보자. 지금 나랑 도망가자. 선우정아의 도망가자였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책은 유지연 작가의 엄마의 추상화입니다. 작가는 미래를 졸업하면서 졸업작품으로 무엇을 낼까 생각하다가 엄마의 추상화를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 추상화를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하다가 이 그림책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책의 표지는 예쁜 모자를 쓰고 뽀얗게 화장을 하고 한껏 멋을 낸 엄마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책의 왼쪽 페이지는 우리에게 편안하고 익숙한 모습, 꼬불꼬불 파마머리를 뒤로 묶은 엄마가 흑백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에는 파란 스웨터를 입은 손이 모자를 쓴 낯선 미영씨를 그리고 있습니다. 익숙한 엄마의 모습 속에는 낯선 미영씨도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왼쪽의 엄마와 오른쪽의 미영씨는 같은 사람입니다.
곱게 차려입은 미영씨는 반짝반짝 빛이 나고 생동감이 넘칩니다. 마치 나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런 미영씨를 부러운 듯 바라보는 왼쪽의 엄마는 아무런 색깔이 없는 그저 집의 풍경처럼 존재하면서 늘 같은 자리에서 가장 편안한 모습으로 언제라도 집안의 일을 떠맡을 사람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내가 아는 엄마의 모습 뒤엔 상상치도 못할 미영씨가 있을지도 몰라요. 엄마는 우리가 편히 쉴 수 있는 집이지만 미영씨는 집이 아니고 싶을 때도 있을 테니까요. 본문의 문장입니다. 여러분의 엄마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시나요? 궁금하게 생각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엄마가 되기 전에 어떤 꿈을 꾸셨나요? 엄마가 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 꿈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지요? 아이를 키우면서 자신이 원하는 일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엄마를 이해해주고 남편이 함께 해줘야 하며 주변에서도 늘 끊임없이 긍정적인 말로 힘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꿈꾸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오프닝에서 읽은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나오는 엄마는 부엌이 감옥 같을 때 장독대에 나와 못생긴 독뚜껑을 하나 골라서 담벼락을 향해 힘껏 내던졌다고 합니다. 정말 감옥 같을 때가 있습니다. 다 놓고 어디론가 도망가 버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릴 때의 일입니다. 엄마가 성격이 급한 아버지와 다툼이 있던 날 집 밖에 나가 계시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저는 엄마가 어디로 가버릴까봐 무서워서 계속 지켜봤던 것 같아요. 엄마는 한참을 망설이다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나중에 왜 어디론가 안 갔는지 물어보니 어디 갈 데도 없고 아이들을 두고 갈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엄마를 생각해보면 짠합니다. 이 책의 엄마는 여행을 꿈꾸었고 드디어 결심합니다. 그곳은 에펠탑이 그려진 걸 보니 파리입니다. 그곳에서 마음에 쏙 드는 초상화를 그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엄마는 2개의 초상화를 갖게 됩니다. 둘은 서로 다르게 생겼지만 하나뿐인 우리 엄마 미영씨입니다. 이 엄마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잘하셨습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 다음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엄마가 많이 아파요. 그렇게 예민하신데 우리를 보고 웃네요. 이모가 오니 우네요. 내가 아주 어렸을 땐 엄마랑 결혼한댔죠. 근데 엄마가 아픈데 아무것 해줄 수 없죠. 엄마도 꿈이 많았죠. 한땐 예쁘고 젊었죠. 우리가 뺏어버렸죠. 엄만 후회가 없대요. 엄마는 아직 몰라요. 시간이 이제 없단 걸 말해줄 수가 없어서 거짓 희망만 주네요. 언젠간 잘해줘야지. 그렇게 미워만 두다가 이렇게 헤어질 시간이
빨리 올 줄 몰랐죠. 엄마 이제 나는 어쩌죠. 하루하루 빠르게 나빠져가는 모습 나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차라리 잠을 주무시다가 편히 가시기만 바라죠. 엄마가 무서워하세요. 좀 더 시간 주세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분이에요. 엄마와 지낸 이번 삶 나 정말 행복했어요. 이제 편안히 쉬세요. 엄마야 이제 잘 가요. 네, 윤종신 씨의 엄마가 많이 아파요였습니다. 윤종신 씨는 어떻게 눈물을 흘리지 않고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눈물이 나네요. 윤종신 씨의 엄마는 작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일 중독자였던 윤종신 씨가 너무 지쳐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미국으로 떠났대요. 그런데 때마침 미국의 코로나 상태가 엄청 심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답니다. 그때 엄마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바로 귀국을 했답니다. 어머니의 임종을 지킨 윤종신 씨는 엄마가 위험한 곳에서 자신을 돌아오게끔 했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자, 이번에는 샤를로트 문드리키의 글, 올리비에 탈레크 그림의 무릎딱지입니다. 책의 표지입니다. 한 아이가 소파에 앉아서 피가 나는 무릎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표지가 온통 빨갛습니다. 엄마가 오늘 아침에 죽었습니다. 어제 엄마는 침대에 누운 채 희미하게 웃으며 나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이젠 힘들어서 안아주지도 못할 거고 영영 떠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나는 엄마가 좀 쉰 다음에 돌아오면 된다고 그때까지 기다릴 거라고 합니다. 엄마는 그럴 수 없다고 말하죠. 나는 화가 나서 소리칩니다. 난 이제 엄마 아들 아니라고. 이렇게 빨리 가버릴 거면 나를 낳지 말지. 왜? 뭐하러 낳았느냐고. 엄마가 떠나고 아이는 아빠가 자주 온다는 것을 압니다. 걱정하지 마 아빠. 내가 아빠를 잘 돌봐줄게. 라는 말로 아빠를 위로합니다. 아이는 엄마 냄새를 잊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엄마 냄새가 자꾸 사라집니다. 엄마 냄새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집안의 창문을 꼭꼭 닫아둡니다. 아빠는 지금은 여름이고 날씨가 너무 덥다고 투덜대지만 창문을 닫아야 엄마 냄새가 새어나가지 않는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엄마라는 말만 꺼내도 아빠가 울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마당을 뛰어다니다가 넘어져 무릎에 상처가 납니다. 아프니까 괜찮아 우리 아들. 누가 우리 착한 아들을 아프게 해? 넌 씩씩하니까 뭐든지 이겨낼 수 있단다. 하는 엄마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아파도 좋습니다. 딱지가 않기를 기다렸다가 손톱 끝으로 긁어서 뜯어냅니다. 다시 상처에서 피가 나오게요. 피가 흐르면 엄마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으니까요. 외할머니가 집에 오십니다. 아이는 할머니는 엄마의 엄마니까 돌봐야 할 어른이 둘이나 돼서 잘 돌볼 수 있을지 걱정을 합니다. 어른들은 아이를 걱정하지만 아이 역시 어른을 걱정하는가 봅니다. 그렇게 어른들의 슬픔까지 돌보려고 하던 아이는 할머니가 오셔서 집이 완전 찜통이구나. 꼭 푹푹 쪄서 숨 막혀 죽겠다. 라면서 상문을 활짝 열어젖히자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르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안 돼! 열지 마! 엄마가 빠져나간단 말이야! 마구 몸부림치며 눈물이 끝도 없이 쏟아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돼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동안 슬픔과 눈물을 꾹꾹 참아내던 아이는 모든 걸 다 토해냅니다. 할머니는 가만히 내 손을 잡아 내 가슴 위에 올려주며 말합니다. 여기 쏙 들어간 데 있지? 엄마는 바로 여기에 있어. 엄마는 절대로 여길 떠나지 않아. 무릎딱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떨어져 나가 새살이 돋아나 있습니다. 가슴이 쏙 들어간 곳에 손을 올려놓으니 내 심장이 조용히 편안하게 뛰고 나는 어느새 잠이 듭니다. 엄마는 언젠가는 우리를 떠나시지요. 그것이 싫어서 우리가 앞서갈 수는 없잖아요. 예전에 엄마를 잃은 사람에게 물은 적이 있어요. 엄마가 안 계시니 무엇이 제일 달라졌냐고요.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젠 기쁜 일이 생겨도 예전처럼 기쁘지가 않아요. 라고요. 인터넷에서도 인상적인 댓글을 보았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라는 글이었죠. 무릎딱지는 읽을 때마다 항상 울컥하는 게 있어요. 이 책은 온통 시뻘건색입니다. 할머니의 옷도 새빨간색입니다. 엄마의 부재는, 딸의 부재는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되고 엄마는 언제까지나 자신의 마음속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커피 냄새가 퍼지고 라디오에선 날씨가 좋을 거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옵니다. 엄마가 안 계신 분은 가슴이 쏙 들어간 곳에 손을 얹어보세요. 엄마가 곁에 계신 분은 가만히 엄마의 손을 잡아주세요. 처음 당신을 만났죠. 만나자마자 울었죠. 기뻐서 그랬는지 슬퍼서 그랬는지 기억도 나지 않네요. 드릴 것이 없었기에 그저 받기만 했죠. 그러고도 그땐 고마움을 몰랐죠.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왔네요. 엄마 이름만 불러도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죠. 모든 걸 주고 더 주지 못해 아쉬워하는 당신께 난 무엇을 드려야 할지. 엄마 나의 어머니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가장 소중한 누구보다 아름다운 당신은 나의 어머니. 힘드셨다는 거 이제 알아요. 나 때문에 많이 우셨죠.
그랬는지 몇 번이나 그랬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내 작은 선물을 너무 감동 마세요. 당신은 나에게 세상을 선물했잖아요. 잘할게요. 내가 잘할게요. 엄마 이름만 불러도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죠. 모든 걸 주고 더 주지 못해 아쉬워하는 당신께 넌 무엇을 드려야 할지. 엄마 나의 어머니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가장 소중한 누구보다 아름다운 당신은 나의 어머니. 좋은 당신의 모습은 기억할 수 없지만 마지막 모습 죽는 날까지 기억하겠죠. 내 모든 맘 다해 사랑합니다. 이름만 불러도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죠. 모든 걸 주고 더 주지 못해 아쉬워하는 당신께 무엇을 드려야 할지. 엄마 나의 어머니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가장 소중한 누구보다 아름다운 당신은 나의 어머니. 당신은 나의 어머니. 마지막 곡은 라디의 엄마였습니다. 엄마라는 단어는 따스한 그리움의 단어이기도 하면서 가슴이 아픈 단어이고 때로는 참 어렵고 불편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엄마와 잘 지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항상 뭔가 삐걱이고 지치고 힘들게도 하지요. 아이도 그렇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럽기도 하지만 나를 제일 힘들게도 하지요. 항상 아이에게 못해준 것 때문에 죄책감이 들고 힘들진 않으신가요? 하지만 완벽한 엄마는 없다고 합니다. 아이도 완벽한 엄마를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아침 10시 이야기 소파 수풀의 이야기 산책. 오늘은 엄마에 대한 그림책을 나눠보았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연출의 김미연, 작가 진행의 나수키, 제작에는 은행나루 마을방송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